안녕하세요. 네, 도서학 도감 원장 신재호입니다. 지난 2주 전에는 예비고일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는 어머니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는 좀 관심들이 많으셨는데 중3은 아직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고3이 12월 5일날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그때 진행할 건데 이번에 수능이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은데 최저를 많이 못 맞춰가지고 저희 이제 부모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92점 맞은 애, 수학 92점 맞은 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저한테 왔거든요.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입 상담도 다 진행을 하거든요. 실장님이 그냥 대입 상담을 그냥 성적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UA라든지 진학사를 아이들 계정마다 사요. 그래서 걔네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얘가 점수 어느 정도고 그리고 무슨 과목을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를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와서는 이제 그 아이가 전교 3등인데 1등, 2등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가지를 못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로는 정확한 가채점표가 그렇게 정확한 거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90% 정도가 못 맞췄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안양고 애들이 2학년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3학년 아이들 고대를 7명을 썼대요. 고대가 4, 5거든요. 4개 수능 합쳐서 5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영어가 좀 많이 어려워서 영어가 보통 1등급 90점 이상이 한 7%에서 8%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따기가 편한데 이번에는 3%가 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안양고도 지금 그래서 걔네들은 수학 공부를 잘 안 해요. 외국 애들은. 근데 학교에서 영어가 걔네들도 고대 7명이 썼는데 한 명도 못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외고인데 영어가 1등급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니까는 그래서 그래도 꾸준하게 하면은 어렵든 쉽든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수학이어서 자기네 3학년 때 수학 최소 3등급을 맞춰야 된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수학하고 과학을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개정 개편되는 건 다 아시고 있으니까 그냥 한번 넘어가고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수능도 체계가 바뀝니다. 지금 고등수학 3화가 공통수학 1하고 2로 바뀌고요. 수원이라는 이름만 바뀌어서 단어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대수라고 바뀌었고 수학 2는 미적분 1이라 바뀌었고 뭐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미적분이나 미적분 2예요. 근데 수능에서는 아이들이 대수하고 미적하고 이 확통만 수능을 보고요. 미적분 2하고 기하는 보질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인하대 논술로 내신이 한 5등급 됐는데 수학만 해서 이제 내신으로 해서 논술로 해서 인하대 간 학생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그 과가 1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수시로 쓴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미적분도 안 한 애들이 왔는데 이제 공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분도 못하고 적분도 못해서 조금만 공부하면은 장학금만 준다고 자기 과 장학금 수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교육과정이 조금 아이들이 좀 쉬워진 게 아니라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는데 그 전에는 아이들이 수원 수투 보고 이 확통, 미적, 기하를 선택을 했는데 기하 선택한 아이들은 10,00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사설모의고사도 안 만들어요. 그리고 미적분하고 확통이었는데 아이들이 미적분으로 많이 왔다가 다시 확통으로 갔는데 그 이유는 그 4%를 기준으로 100명이 1등급이라 한다면 미적분 선택자들이 9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과애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래서 등급이 높아요.
1등급 등급이. 그래서 확통은 그냥 이 선택 과목을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교육과정 이제 대수하고 미적하고 이 확통만 이제 수능 과목에 들어가는데 이 미적분하고 기하가 내신으로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아이들이 뭐 기하 이 내신은 A, B, C여서 수행평가를 한 70%를 줘요. 그러면 이제 30%면 한 60점만 맞으면 돼서 아이들 뭐 간단하게 그냥 A, B, C 나왔는데 이 아이들은 다 등급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내신을 끝까지 잡고 가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대표 단계에 이제 행렬이라는 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 아이들이 수능 과목에서는 이 미적분하고 이 대수만 볼 거니까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뭐 단어는 뭐 변함이 없어요. 단어는 변함이 없고 그냥 이름만 이렇게 바뀌어서 단어는 항상 똑같은데 얘가 수능 과목이고 이름만 바뀐 것 뿐이지 크게 별다른 건 없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아이들 시간표는 이제 월수금하고 화목토반이 진행이 되고요. 진행이 되고 진도 계획은 이따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 레벨을 방탈출을 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그 수업 한 내용을 가지고 그 1시간 정도 그날 배운 거를 복습을 하고 가요. 복습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그 코로나 전후로 좀 나눠보면 사실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모르면 그냥 이렇게 읽어보고선 좀 고민 좀 해보고 자기가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한 다음에 좀 질문을 하면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할 텐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레벨 1으로 해서 16만 중에서 24문항을 테스트를 봅니다. 이 테스트를 보는데 시간 제한은 없어요. 시간 제한. 그래서 뭐 시간 내에 뭐 풀이를 한다고 했는데 많이 고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전에는 그냥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는데요 라고 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 틀린 문제를 오답을 시켜요. 그러니까 오답 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힌트 준다고 해도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다 통과가 돼요. 근데 통과하지 못하면 이 난이도에 대한 유사 문제를, 오답 문제를 제가 뭐 여기서 16문제 24문항인데 4문항을 틀렸다. 그러면 그 틀린 문항에 대해서 유사 문제를 또 풀어요. 그래서 그걸 또 다 맞히면 이제 좀 난이도 높은 걸 갑니다. 그 난이도 높은 걸 또 진행을 해요, 아이들이. 학교 시험에서 이제 준킬러라든지 킬러 문항들을 또 이 아이들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맞으면 이제 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하나하고 선행 하나를 해서 2개를 진행하는데 이 2개를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보통 5시쯤에 오거든요. 5시쯤에 오면은 뭐 빨리 하는 애들은 뭐 2-3시간만 해서 끝나요. 근데 그러지 않는 애들은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진행하는데도 뭐 여럿이 있을 텐데 그 대학생들이 조교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선생님들이 담당 선생님들이 들어가세요. 담당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이 아이들 풀이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글씨 잘못 쓴 거라든지 잘못된 것들은 다시 쓰라고 얘기를 해서 하고 그럼 조교는 뭐를 하냐면 채점을 해요. 채점을 한 다음에 어떤 아이가 여기서 틀린 문항을 그거를 표시를 하면 그 유사 문제가 만들어지는 이제 저희가 수업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바로 나와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아이가 다 했다면 채점해서 또 진행해주고 그렇게 진행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난이도가 아주 높아요. 네. 그래서 얘 가지고 1등급이냐 2등급이냐를 변별할 수 있는 문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모르는 거를 그냥 다 간단히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이 자기가 틀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또 왜 틀렸는지 공부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점점 아이들이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공부를 할 때는 영어 단어는 써서 외운다고 하는데 애들 절대 안 쓰거든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게 머리가 좋아요. 예. 머리가 좋은데 이 수학이라는 것은
사실 한 번 더 써봐야 되거든요. 한 번 더 써봐야 돼서 아이들이 어떻게 진행하냐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일요일은 그날 배운 거 그날, 그러니까 5시 10분에 아이들이면 7시 반에 수업이 끝나요. 그러면 그날 배운 거를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서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틀렸어요. 틀리면 그걸 또 체크를 해서 요거는 시간 내만 하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질문 받고 오답 쓰고 가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또 시술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탈출을 합니다. 이게 이제 레벨 2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서술형식으로 이제 다 써요. 다 쓴 다음에 이게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오답 정리를 이렇게 다 꼼꼼하게 문제 쓰고선 사실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있는데 다음 주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옳은 걸 고르시오 하면은 그냥 옳은 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다 쓰는 겁니다. 아이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번 3학년 아이들한테도 졸업하면서도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왜 틀렸는지 왜 했는지를 한번 써보고 고민을 해야지 그냥 수업 시간에 설명 잘해줍니다.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는데 가서 또 해보라고 하면 못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까먹는 한이 있어도 그 주에 배우는 것들을 아이들이 왜 틀렸는지를 다시 쓰고 사실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할 때 선생님 문제는 쓰지 않고 답만 쓰는 건 어떻습니까? 틀리만 쓰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틀려가지고 오는 것들이 이 문제를 잘 안 읽어요. 그냥 기호만 이렇게 보고서 풀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내가 풀었던 유사 문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 쓰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 학원에서 하고 가는 겁니다. 학원에서 하고 가고 선생님들이 체크를 다 해요. 선생님 오다 다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체크를 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까지 다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또 물어봐요. 얘가 틀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틀렸냐? 나까지 물어서 맞았으면 맞았다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틀린 것들은 또 다시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학생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힘들어서 태어난 애들이 많아요. 네. 근데 엄마들은 좋아하죠. 엄마들은 계속 보내고 싶어 하는데 애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 나중에 와달라고 하고 또 이렇게 겪은 아이들이 사실 고등학교 올라와서 잘해요.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별로 이 테스트가 달라요. 저희 아이들은 계산이 조금 느리다라는 애들은 그 어렸을 때 눈높이 같은 거 하잖아요. 저희 딸도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긴 한데 그 눈높이를 저는 하지 말자는 주의였는데 저희 와이프는 하자는 주의여서 하면은 제가 밤에 와서 그걸 채점을 해요. 채점을 하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는 평상시에 10분 걸렸는데 좀 빨리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게 이제 잔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찢어서 책봉지에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엄마한테 걸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딸이다 보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면 진짜 뭐 손절이니 뭐니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고등학생 애들한테 이제 티반 애들한테 막 얘기를 했으니까 선생님 그건 약과예요. 저는 이렇게 풀을 붙여서 자연스럽게 2장 넘긴 것처럼 이렇게 했다. 그러니 저는 그걸 그렇게 필요 없다라고 좀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는 근데 나중에 지켜보니까는 아이들한테는 사실 이제 연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왜 틀렸는지 다음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게끔 꼼꼼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습관들을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자기만의 이제 공부 방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걸 마냥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해도 그렇게 효율이 안 나오는 것들은 공부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거죠, 선생님들이. 아니, 얘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했을까? 배운 대로 왜 안 했을까? 하면은 아이들한테 일러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리고 이걸 쓰기 싫어서 아이들이 이거 문제 풀 때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힌트 줄까라고 해도 힌트를 줄까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오답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것부터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은 알았어.
여기까지만 줄게. 그럼 맞췄으면 됐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또 해달라고 하고, 빨리 해서 저희 끝나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6시에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는 빨리 와서 빨리 간다고 학교 끝나자마자 옵니다. 저희가 금요일마다, 월수금에들은 금요일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에 딱 있어서 선생님들하고 조교 둘이서 들어가요. 조교 2명은 채점을 하고, 그때 아이가 모르는 거는 선생님들이 직접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문제를 풀 때 조교 애들은 그냥 자기가 아는 것들을 그냥 설명을 해주는데, 얘가 왜 중요한지는 선생님들이 잘 알거든요. 그리고 얘가 어떤 부분에서 모르는지를 선생님들이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그걸 해요. 선생님들이 이때 갔다 오면은 이제 방탈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방에서 나가는 거예요. 끝나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등학생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3시에 와요. 3시에 와서 자기네들 좀 빨리 하고 간다고 해서 하면은 뭐 3시에 와서 자기가 한 또 5시쯤 끝날 줄 알았는데 막 7시에 끝나고, 어머니들한테 처음에 전화 드리죠. 아이가 이게 안 돼서 좀 늦었는데 괜찮겠냐. 그러니까 끝까지 다 하고 해서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엉덩이가 좀 무겁고 하는 애들이 조금 공부 습관이 좀 잡혀요. 그래서 진짜 쓰기 싫어요, 이거. 그래서 저희가 이 밑줄까지 다 넣어서 또박또박 써라 해서 이거를, 사실 저도 이제 딸이 있는 입장에서 수학 공부할 때 잔소리 엄청 많이 합니다. 의면 사이만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까지는 어머니들이 끼고 하다가 뭐 하다가 보면은 아이랑 사이만 나빠지지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그나마 안 보내주거든요. 안 된다. 어머니들한테 상담을 들어올 때 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고 어머니들이 아 그래요? 그럼 좀 덜 해주세요.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좀 유도리 있게 좀 진행을 하긴 하죠. 네. 그러나서 이제 월별 평가를 봅니다. 네. 그 주에 단원이 끝날 때마다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를 봐서 오답 정리 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답을 하냐 안 하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월별 평가를 볼 때 어디쯤에서 낸다라고 그 문제를 먼저 또 주어집니다. 그럼 또 아이들이 그 오답이라는 게 뭔지 그렇게 하기 싫은지 또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진행해가지고 오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풀이를 쓰고 또 풀이를 잘못된 것들은 또 선생님들이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답만 찍어서 맞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 보고선 아 이것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이 고치고 가고 진행을 하면 이렇게 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좀 먼저 좀 이거 좀 안 들어갔나? 차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그 테스트를 보면 진단평가를 내려줘요. 진단평가를 내려줘서 그 진단평가가 아이가 뭐 계산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통계를 해서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그거를 진단평가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보실 수 있게끔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예비고일 올라오는 애들 레벨 테스트를 봤어요. 레벨 테스트를 보는데 아이들이 테스트 결과도 중요하지만 오답하고 가야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욕심 가지고 많이들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작년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들한테는 수능 과목이 좀 줄어서 선행을 그렇게 좀 빨리 하려고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이 내신이 미적분 2까지 나오고 기하까지 나오고 화통까지 나오다 보니까는 내신을 잘 받으려면 좀 선행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중3 아이들 지금 현재 T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공통수학이 이제 거의들 끝나가요. 끝나가면 공통수학 2를 진행하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시험 대비 때만 딱 한 달 동안만 내신 대비 과정을 진행하고 선행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자사고라든지 뭐 특목고는 이제
뭐 외고라든지 그 애들은 영어만 보니까 근데 자사고라든지 그런 거 가야 할 애들은 A, B, C에서 A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신 대비를 뭐 어느 정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진도를 대수를 조금 일찍 나가줘야지 아이들이 그 2학년, 1학년 때 이렇게 이제 미적분 1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미적분 2가요. 기하하고 이것들이 2학년 때 모든 학교들이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여기서 확통 아이들이 2학년 2학기 때 확통 보고요. 그 다음에 기하를 보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하를. 네. 그러면 2학년 때 시험을 2과목씩 보는 거예요. 2과목씩. 근데 2과목씩 보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선행을 좀 나가놓지 않으면 얘네들이 그때는 ABC여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애들은 이제 이과 애들은 기하를 해요. 기하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걸 물어봅니다. 기하 수업 열어주면 안 되냐? 대신 ABC가 들어가는데 그러더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그 기하 수업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왜 돈을 받고 시간 투자하냐? 수행평가가 70%니 그거 내가 다 도와주겠다. 쓰는 것까지. 뭐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까지 도와주겠다. 그러면 다 도와줘요. 그럼 그 내면은 실제 맞아요. 그러나서 대단한 평가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투자할 시간에 다른 공부하고 일주일 전에 아니면 2주 전에 너가 급하면 대단한 평가를 풀어가져서 저랑 이제 아이들이랑 해요. 하고 나서 시험 직전에만 해도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60점 맞으면 되는데 그거를 왜 이렇게 ABC 못 맞게끔 하냐. 그러니까는 ABC인데 수행평가가 70%면 학교마다 잘라요. 80점이면 A등급, 뭐 70점이면 B등급. 그럼 80점 맞으면 되는데 수행평가 70%면 그것만 GP를 10점에 맞아도 돼요. 근데 그거를 굳이 돈 내고 다니면서 수업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반씩 3시간씩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좀 다릅니다. A, B, C, D가 아니라 등급이 매겨집니다. 1등급, 2등급. 그래서 얘네들을 2과목씩 2학년 때 하려면 선행을 조금 빨리 가는 게 나아요. 근데 뭐 문과의 아이들이라 하면 미적분하고 기하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과로 갈 아이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이 조금 개편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수능을 안 가요. 수능을 안 보니까 자퇴생도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래? 난 그럼 이거 공부 수능이 안 나오니까 내신에 올인하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냥 수능 과목만 공부하겠다.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진행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학년 T반 애들은 이렇게 미적분까지 진행을 해서 미적분 2까지 고등학교 2학년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3학년 때는 왜 그런가 하면 3학년 때 이 미적분 2를 이 내신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수능 과목 대수도 해야 되고요. 미적분 1도 해야 되고 확통도 해야 되고 이 미적분 2도 해야 되고 신성고는 기하를 또 3학년 때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이 5과목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아마 이게 제가 조사한 건데 아마 이게 저희가 학교를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면 이렇게 계획이 나와요. 학교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할 건데 아마 하면서 계속 수정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과 아이들은 이 5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수능 과목을 하려고 하니까는 너무나 복잡해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통합과학도 해야 되고 통합사회도 해야 되고 하니까는 조금 아이들이 이게 시험이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겠지만 예전에는 ABC였다면 지금 1등급, 2등급을 나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6학년인가 5학년 아이들은 수능을 이틀을 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능을. 그래서 하루 보고 그 다음에 뭐 논술형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그 성적을 AI가 돌린대요. AI가 돌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사람이 직접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은 그래서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여름방학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신을 지금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들어가는데 3학년 2학기 때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점점 나라의 정부에서는 아이들 공부를 좀 줄이겠다, 양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이 100명이면 10%면 10명인데 200명이면 2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학교에서는 내신 따기 좋은데 점점 인원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내신 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H반 아이들도 좀 이제 선행이 늦은 아이들은 이걸 같이 진행을 한 다음에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대수를 진행을 한 다음에 왜냐면 이 아이들도 좀 선행이 늦었지만 그래도 등급을 맞아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늦은 아이들도 있어요. 어머니들 생각에는 선행을 좀 덜하고 현행을 좀 자세히 좀 하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차후에는 그 전 과정이 그 후에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고 편안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의 역량이 된다면 좀 진행해 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 미적분 1이 2학기 때 시험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미적분 2도 한 번쯤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3학년 되기 전까지는 좀 마무리를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은 내용이고요. 2반 아이들은 아예 선행이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긴 해야 돼요. 이 공통수학 1, 2가 모든 과목의 핵심입니다. 핵심. 네. 그래서 2반 아이들도 허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교육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지필이 좀 많고 수행이 좀 적어서 그렇게 조사를 하진 않았는데 작년 고등학교 이제 부흥고 학교마다 다 틀려요. 학교마다 부흥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1학년 1학기 때에는 지필이 60이고요. 수행이 40입니다. 수행이 40. 이거는 뭐 학교마다 아마 중학교도 아마 수행평가 있는 학교는 그 알림이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그 학교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필이 60이었고 수행이 40이었는데 수학적 논술, 수학적 문제 이게 포트폴리오인데 이것들은 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점수를 잘 주려고 수행평가를 되게 편안하게 해줘요. 근데 어떤 학교들은 이 수행평가를 그냥 자세히 잘 주면 좋아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끔 하면 좋은데 너무 어렵게 합니다. 이걸 투자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부흥고가 조금 아이들을 보면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수행평가가 50이고요. 지필이 50, 이제 지필이 50이고 수행평가가 50입니다. 이게 변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50인데 이거를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들이 이제 1등급, 2등급을 나눠지지만 여기서도 A, B, C, D가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F를 맞아요. F는 40점 이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F 맞으면 겨울학기, 계절학기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이들이 방학 때 그 수업을 들어야 돼요. 12시간인가 16시간 듣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나와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는 40점 못 맞도록 수행평가를 50점을 늘린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40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 이제 수행평가 50, 그 다음에 지필 중간고사 25, 얘 25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고는 저는 좀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수행평가를 편안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교과서라든지 학교에서 나가는 교재에 대해서 문제를 변형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뭐 애들이 변형하겠어요? 다 물어봐서 그럼 얘를 이렇게 해서 해라 해서 풀이게 다 써줍니다. 그럼 아이들과 그걸 가지고 해서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문제라든 쉬운 문제라든 선생님들이 점수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흥고 지금 뭐 1학년 2학기 이제 지금 현재 2학년 애들 보면 60하고 40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까지 다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거 알림이를 저희가 이 수행평가를 보면서 처음 조사를 했거든요. 처음 조사를 했는데 이거 보면서 이 뭐 지수로그의 활용 해결 문제 이게 저희가 간략히 내놨는데 학교에서 되게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논술형을 한다, 서술형을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예시문항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다 써놨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미리 보고선 아이들한테 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 본데 라고 얘기를 하면 요게 다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 거며 이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안고입니다. 동안고는 얘네들은 이제 1학년 작년 애들은 서술형 60이고 40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아이들은 60, 40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이 문제 이게 다 평가가 있는 거예요. 문제 평가, 수학, 역사, 탐구 뭐 이렇게 진행을 해서 동안고도 그렇게 어렵게는 하진 않아요. 어렵게 진행하지 않고 뭐 2학년도 얘네들 60, 40이고요. 그게 크게 얘네들은 변화를 주진 않았습니다. 배경고는 작년에 보면 50, 50이었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올해도 50, 50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아이들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이거는요, 그냥 보고서 보고 쓰는 거예요. 써서 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크게 문제되진 않고, 과학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다 도와줘요. 이런 것들도 하고, 저희가 지금 초등학생들은 실험 과학이, 창의 실험에서 그 초등학교 과정을, 과학을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는 걸 다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고, 그 아이들이 그 실험을 했으면 그 보고서를 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되게 편안하게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아이들의 수행평가를 뭐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 실험도 가지고 좀 도와줄 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배경고 애들은 뭐 1학년 현재 또 50, 50 변화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 그리고 평촌고 아이들도 50, 50이고요. 얘네들도 50, 50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학교는 이것까지 다 나왔어요. 문제 해결은요, 뭐 수학신문 만들기, 뭐 개념 노트 만들기. 개념 노트 만들기는 학교에서 개념 써주는 거 뭐 노트에서 그냥 내면 되는 겁니다. 평촌고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근데 평촌고가 저희가 요번에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합격한 애가 있거든요. 합격한 애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평촌고를 다녔어요. 평촌고를 다녔는데 평촌고에서도 13명이 공군사관학교를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평촌고등학교는 사실 이제 학교 프린트를 나눠주는데요. 거기서 문제 약간만 변형이 돼요. 그래서 그것만을 또 공부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아이한테 수능도 봐야 되고 하니까 이건 당연히 하겠지만 좀 더 열심히 하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1차 발표 났을 때 13명 중에 저희 같이 한 애만 합격하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촌고는 이제 수시 아니면 정시를 잘 못 가요. 그래서 성문고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1학년 애들 보면 지필 50, 수행 50 다른 학교랑 똑같은데 1학년 이제 지금 현재 1학년 애들 지필이 30이고요. 수행이 70이에요. 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제가 중간고사 때 잘 못 봤어요. 그럼 기말고사 때 잘 보면 성적이 역전이 안 돼요. 들어가는 게 너무 적어서 역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성문고 1학년 애가 있는데 뭐 2개 틀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2개 틀리면 어떠냐. 근데 중간고사 때 100점 맞아서 기말고사 때 역전이 안 된대요. 2개 정도 틀렸는데도. 그리고 이 수행평가를 많이 주다 보니까는 이 문제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해요. 얘네들 풀 때가. 그래서 자기가 뭐 실수를 3개 틀렸다? 그러면 등급이 바뀌어요. 수행평가는 뭐 다 주거든요. 뭐 이게 논술형은 그냥 다 시험 보는 겁니다. 시험 보는데 제가 이거 내지 설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도면도가 있잖아요. 거기를 미지수를 써서 이제 곱셈공식, 가항식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아이 뭐 다른 공부 해야 되니까 저한테 주면은 제가 또 잘 하게끔 또 해줘요. 그리고 설명도 해줘요. 가서 써야 되니까. 그렇게 다 진행하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시험을 보는 거니까 시험을 보는 건데 아이들이 이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그 아이가 얘기하기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학년 1학기 이제 졸업을 해서 2학기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는 뭐 다 일은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가 기말고사 때 하고 중간고사 때 16점을 맞았는데
이 수험평가 때문에 40점 밑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평균이 엄청 높아요. 네, 그래서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공고 이번에 고3회 중에 수시 썼는데 가채점표 써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입시하시는 실장님 계시니까 이 면접을 보러 가야 되냐 수시를 그러더니 성적표를 보니까는 국어 85, 영어 80, 수학 84, 국어 91. 걔는 이과인데 사탐을 안 했거든요. 화학 생명을 하는 아이예요. 근데 45, 41인가 이렇게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시 가지 말아라. 수시 가지 말아라. 뭐 얘기를 했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또 있었는데 걔는 88점을 맞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3학년 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중간고사 때 100점을 맞았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근데 기말고사 때 이 학교가 문제가요. 오류가 난 거예요. 오류가 5문항이 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이가 풀었는데 오류가 나고 풀었는데 오류가 나니까는 긴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2개를 틀렸어요. 근데 동점자가 생긴 거죠. 근데 기말고사가 이게 퍼센트가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3명밖에 1등급이 아닌데 1등급 놓쳤어요. 내가 엉엉 울고 막 그랬는데 아니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중간고사 때 문제가 잘못됐어요. 근데 15번이 2개가 있는 거예요. 15번 뒷장 넘기도 15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뭐 15번 보는 거 아니잖아요. 막 풀었어요. 그러더니 OMR 체크하는데 하나 모자른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더니 선생님들이 문제 빼라. 그 대신 푼 애들은 있으면 시간을 10분을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내신을 해서 수시를 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뭐 원망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먼저 넘겨가라고 하거든요. 우선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립이 조금 선생님들이 이제 고임 선생님들이 많아서 사립이다 보니까는 우선고도 이번에 재시험을 봐요. 또 틀려가지고. 네. 그리고 저희 우선고 2명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내신을 좀 잘 봐서 최저를 맞춰서 이제 고대 이상을 가려고 하는 애들인데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꼭 맞아야지 1등을 맞는데 이러다가 재시험 본다고 하고 틀렸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시험 끝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걸 맞았는데 맞고 또 재시험 볼 걸 맞고 다른 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개가 틀린 게 된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고 막 이제 걱정하고 그러는데 조금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사과를 내요. 근데 한 번이면 용서가 되는데 여지껏 시험 3번을 봤는데 3번 이상 돼요. 재시험을 봤어요. 재시험에 또 우리가 또 재시험을 봐요. 그러니 뭐 문제를 막 없애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등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또 많이 문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수행평가는 좀 아이들한테 주는 점수니까 이건 좀 잘 챙겨줄 필요는 있습니다. 성문고 뭐 2학년도 보면은 이렇게 수행평가가 많았던 거예요. 네. 뭐 안양고 아니도 50-50. 50-50.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성문고는 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양여고도 보면 얘네들은 이제 장난 아니죠. 지필이 20이고요. 수행이 80이에요. 이 애들은 문제 지필 볼 때 이 하나하나에 목숨을 투자해요. 근데 사실 이제 외고 애들은 이 교육 과정이 이제 일반고랑 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시로 많이 가요. 그럼 많이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수학을 뭐 20% 주고 얘는 뭐 80% 주는데 이 개념 쓰기 있잖아요. 저희 이제 2학년 아이들 이제 아내요 애들이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이 개념 쓰기는 뭐냐냐 물어보니까는 선생님들이 딱 이제 개념을 쓰게끔 시험지를 딱 나눠준대요. 그러면은 오픈북이에요. 찾는 거예요. 막 찾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잘 쓰냐예요. 그래서 찾아봐야 된다고 해서 이 찾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외워가지고 가야 되냐? 라고 이제 애들이 물어보면
그 알림이 들어가서 보면 이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교과서를 제가 접어줘요. 접어주면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도 상관없거든요. 붙여라. 붙여서 딱 펴서 딱 쓰게끔. 그리고 사실 이게 어디 단원에 나오는지는 니네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 중대 이상이면 그냥 수학은 3등급 정도 맞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수행평가가 있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 점수 주려고 하냐면, 저도 한 번에도 좀 깜짝 놀랐는데 수행평가 못 봐서 깎였어요. 깎였으면 수학만 그렇대요. 깎였으면 자기가 1시간 한 장을 공부를 해가지고 와요. 이제 줄 쳐 있는 데서 공부해서 내요. 그러면 1점을 줍니다. 1점을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들은 그래서 수학은 그냥 내신만 챙기고 수능을 안 보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렇게 영어가 뒤집어지면서 안양에서도 난리가 나는 거죠. 못 가니까. 그래서 수학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지금 안양예고 다니는 아이가 현재 있어요. 2학년 애들이 좀 있는데, 그 아이가 한 명은 이제 4, 5를 맞춰서 가려고 해요. 그러면 1이 3개고 2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영어가 잘못하면 2 나오거나 국어가 어려워서 2 나오면 걱정을 하니까는 자기는 수학을 1 아니면 2를 맞춰야 된다. 왜냐면 수학이 3 나오면 못 맞춰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는 이제 2학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평가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학교죠. 그리고 뭐 수행평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논술 이렇게 쓰는 것들을 아이들이 다 개념 정리 요 수업 시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0% 주고 40% 주고 이렇게 9% 11%인데 동점자 생기면은 기말고사가 잘 본 애들이 이제 우승 동점자가 되네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한 명 써서 내면은 점수를 올려주니까 얘네들은 이거에 목숨을 내는 거죠. 잘하는 애들. 근데 사실 아니요, 외고 애들이 수학 공부는 되게 등한시합니다. 네. 그냥 자기네들은 그냥 저희 이번에 졸업하는 안양이고 그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면은 아이가 수학이 학교에서 9등급 지을 때 7등급 이렇게 맞았는데 4등급 안에만 집어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성대까지 갈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4등급 안에 넣어달라고 해서 뭐 열심히 해서 4등급은 맞긴 했는데 뭐 아직 최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배공고는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아마 중학교도 보시면 그 알림이 들어가시면 다 진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아이들이 이제 후기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올해 졸업생들이 없어요. 올해 졸업생은 서울대를 못 가서 자기네들 제가 쓰라고 하니까는 서울대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 학생 뭐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겨울방학 때부터 같이 공부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약대 배포가 있는 학생이었어요. 이제 서울대 약대하고 중대 약대를 썼는데 자기는 서울대 약대 아니면 약대가 아니다고 생각해서 중대도 쓰진 않더라고요. 근데 합격한 아이인데 그럼 뭐 이 아이는 제가 되게 못하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 번개중 나왔는데 제가 중3 때 올라오는 애들 제일 상위반 T반 애들만 하거든요. 근데 얘는 T반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저랑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못하는 애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얘는 수능도 1등급, 모의고사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고 써있고요. 그리고 3년 내내 수학 1등급 맞은 아이인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저한테 왔는데 선생님 저 정리 몇 등으로 졸업했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여서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저 선생님 분고에서 3등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당 여기만 오면 왜 이렇게 못하는 애들 느껴지지? 했는데 되게 약아요. 그래서 어떤 정도로 약냐면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험 대비 규제 딱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면 저희가 이제 계획표가 다 있거든요. 몇 주 하라고. 그럼 얘는 그 1, 2주를 먼저 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언제 시간이 되는지 제 시간표를 다 깨우고 있어요. 그때 와요. 와서 먼저 질문을 해요. 너 왜 먼저 질문을 해? 그때 하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그때 자기만의 생각이 있대요.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럼 뭐냐? 그럼 애들이 10번 질문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머릿속에서 쟤는 어떻게 풀어냈다고 먼저 얘기를 한대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름방학 전에 아이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갑자기 공부하게 된 계기가 뭐냐?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가 중3 때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올라와서 얘를 가르치면서 설명을 한다. 면담을 한다. 한 번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얘기했거든요. 넌 진짜 집에 관심이 없냐? 한 번도 안 오시냐? 내가 궁금하지도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관심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공부하게 됐냐 얘기를 이제 저랑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3 때 너무 짜증이 나서 가출을 했대요. 그래서 왜 가출했냐? 그러니까는 그냥 부모님도 짜증나고 사춘기가 온 거죠. 여학생인데. 그러더니 가출을 하면 자기는 찾을 줄 알았대. 그러더니 찾지 않고 전화기 있잖아요. 정지시키고 카드 정지시키고 싹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 얘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얘가 그때 이제 깨우친 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 나이 먹고 늙었을 때 내가 용돈 주면서 그때 얘기를 하고 복수를 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학 때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애부터는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텐트 테니스를 해요. 네. 뭐 대형 학원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딱 강의실마다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다가 뭐 다른 학원 가게 되면 가서 공부하고 다시 오고 수학뿐만이 아니라 과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부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한 달에 밥값만 100만 원을 쓴 거예요. 근데 너 왜 엄마가 그랬대? 너는 학원비보다 먹는 게 더 나냐? 그럼 나 공부하지 마냐? 하겠다. 그리고 시험 때 됐는데 저한테 이제 시험기한테 아침에 이제 일요일날이라든 주말에 일찍 오면 안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몇 시에 올 거니? 7시 반에 온대요. 그래서 야, 7시 반에 나 못 나와. 그래서 번호로 알려줬어요. 그러니 너 근데 왜 이렇게 주고냐? 아버지가 이제 군인을 퇴학하신 분인데 주말마다 그 동료들이 오신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걔한테 이 가신 아이도 뭐하냐? 밥 안 차리고. 그런데 그게 싫어서 일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스위스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동물병원 그런 것보다도 큰 말이라든지 큰 거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 장난인데 수능이랑 조금 거리가 멀긴 합니다. 멀긴 하는데 저희가 거기 수능 좀 나눠드리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잘 보이지가 않아서 수능 시험지를 제가 나눠드리는 게 있습니다. 얘가 아니라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능 분석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걸 제가 매년 하거든요. 매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제 수학이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이해입니다. 그 1번을 이렇게 보시면, 그 문제를 1번을 보시면, 작년 수능이랑 유평이랑 문제가 똑같아요.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2번도 똑같고요. 2번은 뭐 구하라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네. 그다음에 3번, 4번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랗게 표시한 거는 이 문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작아서 그래서 5번도 똑같고요. 이게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3학년 애들한테는 뭐 76점까지는 맞게끔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뒷장에 이제 8번을 보면 아마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0번도 뭐 여기 A, B하고 BC 같다라고 되어 있고 뭐 넓이가 8 되어 있고요.
근데 구평에 너네 이렇게 내겠다라고 이제 암시를 줘요. AB하고 AC 갖고 여기 넓이가 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구평 이후에는 이제 나올 것 틀릴 것 같은 것만 계속 질문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돌립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한테 다 하지만 구평 이후에는 내가 자주 틀리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거를 계속 돌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1번에 보면 이게 너무하다 싶은 게 문제도 똑같아요. 이거 피의 위치, 여기 피의 위치, 운동방향이 바뀔 때, 운동방향이 바뀔 때, 얘 움직임 거리 이게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럼 11번까지 맞으면 얘 11번까지 맞으면 몇 점이냐면 38점이에요. 여기까지 다 맞으면 이게 다 똑같아요. 38점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뒷전을 가보면 이렇게 계속 작년 수능에도 도형, 여기도 도형, 그 다음에 6평에도 도형 이렇게 도형이 나온다고 이렇게 암시적으로 해줘요. 네. 그러면 이것들을 저희가 선생님들이 이제 고3 들어간 선생님들이 계속 문제를 발치를 하죠. 발치를 하는데 저희가 그 올해 애들은 제일 잘 보는 전 100점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92점이 최고 잘하는 애들이고 88점이 여러 명 있고 근데 제일 못 본 애가 81점이에요. 81점인데 이 아이가 가채투표를 잘못 섞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틀린 게 4번하고 1번이 미적분 1번이 틀렸다고 하는데 그 미적분 1번이 틀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았으면 86점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수능 보고 나서 제가 단톡방에 이제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다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꾸준히 못해도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번 동안고 학생 중에 이 아이는 진짜 문과성이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을 할까 확통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더니 학교 시험 보러 모의고사도 맨날 72점 잘 봐야 76점 이랬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아이한테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바꿔라 하고서 수능 전날도 질문을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점수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88점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뭐 다 이렇게 똑같아요. 네. 다 똑같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제가 통화하고 나서 이 14번까지 몇 분 만에 풀었냐니까는 20분 만에 풀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건 다 맞고 그 다음에 단답형 이게 다 똑같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모의고사에서 찾지 못해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올 정도고 얘 되고 이렇게 20번에 너 구평에 이렇게 빈칸 넣기 하겠다 라고 하면 수능에 이렇게 빈칸 넣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구평 보고 나서 빈칸 넣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이 빈칸 넣기를 계속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함수 요번에 22번의 정답률이 뭐 이번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는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온다고 다 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표시하랬지만 y는 x대칭, y는 x대칭. 그래서 구평에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 단어 나올 거니까 예. 사실 22번, 21번이 킬러예요. 애들이 그냥 버리고 가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 못 맞으면 1등은 못 맞으니까 계속 모의고사면 보면 계속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나올 게 뻔하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딱 만나는 것보다도 6평에 나왔어 9평에 나왔어 그러면 수능에 반드시 등장합니다. 근데 과정이 바뀌어서 그러긴 하겠지만 미적분 보면 뭐 작년 수능의 위치랑 올해 9평이랑 뭐 다른 게 없어요. 24번은 적분이고요 25번 뭐 극한이고 뭐 얘는 빠짐없이 나오는 건데 뭐 올해 작년 수능에도 나오고 올해 수능에도 나오고 그럼 이것들을 다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얘네들 보면은 이렇게 이게 내겠다 라고 이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미적분이라는 단어는 이 아이들이 3학년 올라가서 처음부터 배우는 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누적돼서 나오거든요. 누적돼서 나오다 보니까는 이 29번은 제가 이거는 아이들이 처음에
다 틀려가지고 오는데 나온다고 얘기하니까는 사실 이 미적하는 아이들은 이 28번이랑 이 30번이 이제 변별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아이들은 이 30번이 많이 틀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30번이랑 그 다음에 그 2%인 이 문항 틀리면 92점이에요. 92점이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에서 이제 잘하는 거죠. 왜냐면 88점에서 86점이 그 1등급 컷이라고 한다면 92점만 넣어도 표점이 좀 높거든요. 그리고 확통은 미적보다 쉬우니까는 92점이 1등급입니다. 그러면 확통은 다 맞고 이 공통 얘하고 얘가 틀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21번의 정답률이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 물어보니까는 21번은 어렵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4%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양시적으로 줘요.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아이들이 내신 대비하듯이 계속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 내신 대비 할 때도 그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돌려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끔 하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수능 좀 먼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 매번 준비해줘서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리고 이게 제가 그 아까 오답 정리 길게 썼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이 좀 써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되게 문제들이 간단한 것 같은데 풀이가 엄청 길어요. 근데 풀이를 제가 쓴 식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끗이 쓰지 않으면 그걸 찾아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3학년 애들한테도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돌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직접 채점하고 OMR 카드를 하면서 애들한테 얘기해. 너 이렇게 쓰니까 못 찾는 거 아니냐. 제발 이렇게 써라. 그리고 쓰는 요령까지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잘 따라오는 애들은 시험을 어느 정도 잘 보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논술 보러 가거든요. 논술 보러 가는데 1등급하고 2등급 나오지 않으면 논술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3학년 올라와서 3월 때부터 논술 공부를 해요. 논술 공부를 해서 자기 논술 보러 가겠다 라고 하는데 사실 논술을 보러 가고 싶어도 최저를 못 맞추면 논술을 못 봐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되지도 않는데 이거를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보러 간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능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서 가도 논술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등급만 맞아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영어 잘 못해. 국어 잘 못해. 야, 수학 하나만 해도 논술로 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수학이라도 열심히 공부하자. 근데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국어 공부 새로 시작하려면 안 하다가 하려면 뭐 책 펴서 내가 읽고 공부하면 되고, 영어 안 하다가 공부하려고 하면 단어부터 외우면 되는데, 수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해서 공부 1학년 걸 하려고 했더니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돼 있어. 중학교 3학년 거를 또 그럼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또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돼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그냥 포기하는 애들이 많은 거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제가 하다가 이제 분수가 4학년 때 나오거든요. 그때 큰일이다. 왜냐면 이게 새로운 개념이 나오다 보면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더니 이제 지금 그래서 저는 아이랑 그랬거든요. 제가 이 아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중학교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서 친구들끼리 번개월 제가 이제 안양에 살거든요. 번개월 가서 수학책을 사오겠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 데려다 주겠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가기로 했다. 해서 사가지고 왔어요. 와서 아빠 나 이 공부할 건데 이거 좀 봐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중학교 1학년 하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1학년 1학기 건 했니? 그러니까 안 했대요. 1학기 1학기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를 사왔다는 거죠.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아빠 잘 못하니까 하를 한 다음에 상을 한다고 하는 거였어. 아니 상이 1학기고 하가 1학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 5명이 갔는데 다 하를 사왔다는 거예요. 야
이제 친구들 진짜 알만하다.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해서 제가 아이랑 그냥 아이가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자기가 이제 1학년 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심 너무 기초가 없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히 해도 괜찮다. 그냥 연산만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꼼꼼히 네가 해야 될 것만 규칙적으로 하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아이들한테 제가 여기 수학은 안 다녀요. 엄마는 영화 강사 출신이라 다 집에서 하다 보니까는 여기 왔어요. 왔는데 그 방탈출 딱 하고 나서 나 못하겠다. 근데 그거 하는 애들 진짜 대단한 애들. 근데 이게 적응이 되고 하는 애들은 얘기를 해요. 자기가 늘어난 것 같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부흥고에서 얘는 최저를 좀 맞춰서 그 서울대 1차 합격한 애가 있거든요. 그 엄마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처음 만났는데 걱정이 얘가 너무 풀이가 길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걱정하지 마셔라. 그냥 문제 엄두가 풀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괜찮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 모의고사 푸는데 100분인데요. 50분 만에 풀어요. 그러면서 검사네요. 검사. 그래서 왜 이렇게 암산이 되냐?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많이 해서 이게 그냥 계산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형이 아까 그 약대 간 아이고요. 이번에 이 아이가 이제 서울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큰아이 때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해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휴직했는데 자기 때는 안 한다 보냐 또 막 뭐라 하고 야 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공부해도 돼 라고 했는데 왜 나는 신경 안 써 진짜로 그렇게 지나했는데 사실 이제 공부는요 수학은 조금 그 사춘기 전후로 습관을 좀 들여놔야 돼요. 사춘기 이후에 오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전에 중학교 3학년 때라든지 이때 좀 해놓지 않으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는 사실 학교도 다녀야 되고 늦게 끝나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긴 합니다. 네. 저는 준비한 게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